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이거는 2월 1일에 제가 구정 때 다녀온 건데요. 힐스테이트 도화 더 테라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구글 타임라인인데 뭔가 희한한데요. 구글이 한국이랑 원래 한국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희한한가 봐요. 어쨌든 여기 근처에 얘가 좀 부정확하더라도 보시면 이편한 세상 있었고 더샵 있었고 금강 펜테리움 있었고 지젤시티가 왜 여기 있다고 돼 있는 걸까요? 얘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테라스가 여기가 아닌데 청운대 인천 캠퍼스라고 돼 있는데 아직 인천대학교가 다 이사를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쪽인데 이거를 한국 지도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날 갈 때 여기 1호선 간성역 이 뒷길로 해서 주안역 이렇게 해서 도화 일로 갔는데 여기를 현장을 가본 이유가 도화에서의 마지막 분향이라고 해서 도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 이게 이것도 이유도 컸어요. 여기 지금 다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 바로 끄트머리에 지금 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바로 공업지역이라 공기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공기가 안 좋은데 테라스가 있어봤자 아닌가 사실 그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구정 연휴 때 갔기 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그거를 볼 순 없었지만 이렇게 요 길을 쭉 따라가면서 여기 동네 분위기는 볼 수 있었죠. 좌우의 분위기를. 제가 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이따 영상 보시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니까 도화역에서 보면 이편한 세상 여기가 준공돼서 입주한 지 몇 년 안 된대요. 근데 여기는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하고 근데 여기가 분양 전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라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여기 금강 펜테리움이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도화 테라스에서는 자기네랑 이제 얘네보다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비교 대상이 금강 펜테리움이 되겠죠. 그리고 도화 테라스 바로 앞에 지젤시티라고 해서 오피스텔이 이제 소형 평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를 지적 편집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유통시설 용지 딱 여기만 핑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업지역 그리고 아까 아파트들 있던 곳들은 주택 용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 학교 용지 요렇게 되는 거여 갖고 여기가 용지가 나중에는 계속 있을 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전체가 좀 분위기가 바뀌면 그렇지만 이 주위가 상당히 아직은 공업지역이죠. 그래서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개발 사업의 마지막 쪽이고 그리고 이 학교 용지도 이 개발 사업에 포함되기는 해요. 그 인천대 그 부지 지금 금강 펜테리움 쪽 지나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엄청 주거 지역인데도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길게 섰더라고요. 근데 다 새 아파트고 이렇게 동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주거 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끝난 거가 맞고 그 반대편 쪽 공업 지역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공장들이. 여기가 이제 현장.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물류. 그리고 여기가 그
그 소형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이고 여기가 물류인데 여기 지금 빈 땅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갖고 한번 걸어봤어요. 여기 바로 공업지역. 이렇게 길 건너면 바로 공업지역. 그러니까 이쪽을 전면부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힐스테이트 테라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쪽은 다 막혀 있으니까. 한 귀퉁이가 뚫려 있긴 한데 막혀 있으니까. 저 금강 펜테리움. 물류가 가건물도 아니고 해갖고 쉽사리 나간다라는 기대를 가지지는 않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모양새가. 사진은 이래 보이지만 용지가 넓기는 조금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6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세대수는 그래도 적지는 않죠. 이제 고기를 보고 지나가는 거. 약 200m 앞 시속 50km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숯골로는 뭐 하는데? 길이 도로에 약 300m 앞 도화 사거리 교차점에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전방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아닌 것 같은데? 이 편한 데상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로 돌아라고? 이쪽으로 돌아라고? 아니, 좌회전하는 잠시 게 나을 것 후 같아. 우회전입니다. 서- 오른쪽 첫 서희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스타일즈.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서희 스타일즈네. 좌회전해봐, 좌회전. 지금까지 장찬희였습니다. 이거 신호 켜야 될 것 같은데. 응? 좌회전 신호 켜야 될 것 같은데. 좀 차선이 애매하잖아. 되게 여지가 있나? 학교가? 그래도 좀 학교가 많으면 어. 선인재단밖에 학교가 없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더 샵이네. 여기서 어떻게 가고 왼쪽 여기서는 두 번째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때문에 300m 상권이 뭐가 있다고 하는 좌회전입니다. 건가?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나름 보호 상권이 있긴 구간입니다. 있네. 차 없으면 못 다녀. 이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다 새 아파트들은 다 그래, 한 2, 3년 차 된 것들. 몇년 안 됐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차선. 있습니다. 너무 심하다, 2차선. 길 억지로 내놨네. 저건 뭐야? 아, 청운대가 인천으로 이사 왔어? 일본 어이없다, 진짜. 저 지방대가. 잠시 인천대가 후 우회전입니다. 나가고 송도로 갔잖아. 어. 그 사실 얘들 여기 이사 온 거야. 아, 진짜. 저제 앞에가 상수도이고. 여기가 인천대야?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신호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가운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지나가야 될 것 가니까 같은데. 가야지. 신호가 없어. 여기 보이는 사람만 있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울 스타일즈. 무슨 아파트 적게 지어놨냐, 저기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펜테리움 저기 있고. 서화초등학교? 성인초등학교 또 처음 봐. 초등학교로 안 돼 있어. 성인 학교로 돼 있어. 그건 뭐지? 이제 뒷셀이 어디 있는데? 저기 왼쪽에 이
교회 뒤에 있죠. 전방에 저거. 과속 교회 뒤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쟤네 상권은 요 앞에 상권인가 보다. 이렇게 간다 이제 집으로 간다. 인테리움이랑 이 편한 오른쪽 두 디자인이 번째 차로를 그나마 이용하세요. 위치는 좋네. 인테리어 잘 해놨더라고. 저기 어쨌든 근데 아파트를 너무 진짜 무식하게 지어놨네. 약 저렇게 300m 일자로 막 이렇게 짓는 데가 어딨냐. 교차점에서 걸린 우측에 공원도 없어. 상마위 방면입니다. 진짜. 걸린 공원도 없잖아. 여기 공원은 여기 있네. 무슨 그 공원이야. 그거 안 하고 너무 심하게 지어놨다 진짜. 여기랑 그 백오신도시랑 그러면 쑥골고 올라가는. 호갱론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너무 많네. 잠시 전월세로 끌까요? 보시면 재물포 지금 뭐 많이 나와갖고 50평대를 바꿨더니 없대요. 재물포랑 도화역에서 그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다시 20평대에서 30평대로 넓혀보면 이런 평수가 많은데, 아까 더샵 여기가 얘네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는 30평대가 이 정도 가격이니까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평수가 30평대밖에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네요. 전세는 4억대. 그리고 더샵 지나서 서희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분양가만 아직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편한 세상 도화,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 근데 분양 전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확정된 건 없고, 그리고 일반 분양 금강 펜테리움, 이제 이게 20년 준공된 거 20평대가 3억대로 거래가 됐고, 그리고 29평은 4억대로 거래가 됐고, 전월세 볼까요? 3억 4천 정도 되고, 그러면 30평대는 매매였고, 전월세 없네요. 넘어가고, 그리고 옆에 소형평수 지젤 21평이니까 뭐 원룸 1.5룸 이 정도인데,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 요 정도,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힐스테이트 도화 테라스가 이 물류센터 끼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요쯤에서 내려서 이렇게 전체를 봤던 거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힐스테이트 테라스 입장에서 이쪽에서도 출입구를 만들고, 이쪽에서도 출입구를 만들고, 이쪽에 상가가 들어가나 봐요. 보시면 도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마지막 개발 단계고, 여기가 아까 그 공업지역, 제가 내렸던 곳은 이쪽 층, 그래서 이렇게 둘러본 건데, 이게 지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물류센터 있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다 여기 그 도화더 테라스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한번 보면 차량 출입구 있고, 보행자 출입구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거 넘어갔네요. 101동, 102동, 103동. 근데 뭐 여기 옆에가 조망이 있는 그런 그 향은 아닌 것 같아서 물류센터가 있어도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긴 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전면부에 있는 동들은 조금 여기나 여기 다른 동이랑 좀 너무 많이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현장에서 모형도를 봤을 때, 토요일에 현장에서 이제 모형도 봤거든요.
봤을 때 요렇게 내부에 있는 동들은 또 너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이쪽 그냥 테라스고 이쪽으로가 조망권일 텐데 어쨌든 테라스 쪽이 좀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밀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입은 다 84여서 84에 뭐 1층에 복층인 데도 있고 그래도 복층 층고가 한 1.5m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탑층에 복층인 데가 있는데 탑층의 복층은 왜 약간 요렇게 돼서 뭐 여기는 1.8 나오고 여기는 뭐 1.3에서 1.5 나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탑층 복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청약을 할 때 어떤 내가 뭐 테라스 펜트를 선택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랜덤으로 그냥 모두 그냥 청약 넣으면 정말 뺑뺑이로 추첨되는 거여갖고 얘는 아마 줍줍에서 원하는 타입이 안 될 경우는 줍줍에서 원하는 타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갔을 때는 저 토요일에 오후에 갔는데 줄 서서 들어갔어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연령층은 젊은 세대가 많았어요. 한 20, 30대 세대가 많은 것 같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거주인 분들도 인천은 워낙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인천 사람 아니더라도 서울 접근성 노리고 실거주 하려는 분도 이제 많고 하니까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 사람 그리고 뭐 서울 사람 이 정도. 평면도 보시면 타입은 타워형이랑 판상형 뭐 그 정도 차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B타입이 이렇게 꺾인 타입이었는데 저는 B타입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꺾인 타입이. 요게 좋다고 느꼈고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는 C타입도 좋았어요. C타입도 좋았고 그렇더라고요. 전형적인 판상형보다는 C타입. 만약에 뭐 약간 판상형인데 특이한 걸 고른다 하면은 B타입. 근데 고를 수가 없긴 해요. 이 랜덤 추첨이어갖고 이거는 C타입. 그리고 이렇게 위치들을 당첨되고 나면 향이랑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랜덤 추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기 C타입 얘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이쪽이랑 이쪽의 공간이 아예 분리가 되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얘네들 이제 복층 있는 애들. 이렇게 D타입. 타입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고를 수 없으니까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한번 모델하우스 볼게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 모델하우스인데 평면도를 열어서 먼저 현관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타입은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고 이렇게 신발장 있고 한쪽은 수납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울이었고 그리고 평면을 다시 열어보면 지금 현관 들어와서 욕실 그리고 방 2개의 팬트리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중문 이거 요즘에 모델하우스 이거 설치하는데 많은데 이 중문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상일 경우는 자동 중문으로 개별적으로 하세요. 화장실은 뭐 그냥 특이사항은 없었고 타일이 실제로 보는 거보다는 조금 고급 타일을 쓰긴 했는데 그냥 기본 타일로 하시는 게 여기 오피스텔인데 유난히 옵션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따 깜짝 놀랄 옵션 얘기를 할 건데 뭐 이것도 세면대가 이거라고 해서 얘가 지금 더 유상인데 세면대면 수전이면 막 유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세면대가 이거라고 해서 얘가 저절로 얼굴을 씻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전마진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옵션 조금 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변기는
변기 정도야 뭐. 그리고 이렇게 요 장은 기본으로 준다고 했어요. 요 장은 기본으로 준다고 했고, 지금 요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이잖아요. A 타입은 방을 두 개를 나눠 놨던데, 아이고 다시 들어갔네요. 방을 두 개를 이렇게 나눠 놨던데, 또 C 타입은 합쳐 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는 또 이거를 조금 좁아 보이게 찍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좁지는 않았어요. 다른 아메리칸 타운 82제곱 그리고 뭐 다른 84 타입을 여태까지 봤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 84 타입 봤던 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유난히 넓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84인데 여긴 어떻게 이렇게 넓게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었어요. 이거를 파우더룸이라고 이렇게. 내가 방을 잘못 들어왔구나. 다시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팬트리 나와야 되는데. 아까 방 두 개 있는 쪽에 팬트리. 그리고 복도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방 두 개, 복도 있고. 자꾸 들어가시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거실. 거실도 요거 천장이랑 이런 것도 다 유상이더라고요. 오피스텔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돈 주고 하면 되는 거는 맞는데 요새 오피스텔이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놀랬고 요거는 되게 깨끗하죠. 요것도 아마 유상일 거예요. 그리고 주방도 되게 잘 나왔죠.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뎁스가 상당히 있어요. 거의 30평대 주방처럼 있어요. 상당히 깊게 있어서 판상형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식탁을 아마 실제는 식탁이 한 요 아일랜드까지 오겠죠.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식탁들은. 이거는 모델하우스용 미니어처고. 그렇긴 해도 여기가 충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았고. 주방도 이게 뭐 엄청난 고급의 그건 아니더라도 저급도 아니거든요. 근데 수납이 엄청 많죠. 이거는 20평대 아파트에서 아니면 84제곱 오피스텔에서 이 정도 수납이 나오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다 해서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보이는 것들 여기는 다 유상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하실 거면 엔지니어 스톤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셔도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주방을 유상 옵션을 안 하면 조금 차이가 있던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계약을 하실 분들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았어요. 다용도실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가 또 턱이 이게 좀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걸려서 넘어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이렇게 턱이 있는 베란다. 저기가 아무리 실외기실이더라도 조금 그 부분은 놀랬고, 또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까지 첫 번째 방에서 여기에서만 이제 무상 제공되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납할 곳이 현재 여기밖에 없었다고 했을 때 옷을 수납할 곳이 여기서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봐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없잖아요, 벽에. 그러면 파우더룸 들어가 보면 여기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드레스룸까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납이 전혀 부족하죠. 전혀 부족한 상태예요. 생각 없이 보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결국은 북박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북박이장이 없어버리면 이쪽 벽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 방은 더 이상 장을 넣기가 참 애매한 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벽에 북박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방 어딘가를 북박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건 여기다가 하는 거겠죠. 다시 이 방에서 허드룸으로 이렇게
나와보면 실이. 그래서 보면 이쪽 벽. 이 벽으로 쭉 여기 이 뎁스만큼으로 해서 해야겠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욕실은 요 타일도 유상이고 하니까 무상으로 가시죠. 무상으로 가도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좀 타일이 약간 너무 화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를 다시 보면 이렇게 이쪽에 이쪽 벽에 붙박이를 한다고 쳤을 때 침대를 이렇게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 길이가 침대 길이까지는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니면 화면도를 열어서 보면 여기에 붙박이장을 놓고 이렇게 침대 그럼 여기 동선이 안 나올 것 같다. 왔다 갔다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바짝 붙여서 놓고 그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렇게 아니면 이 방에 붙박이를 놓는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간이 너무 그냥 아예 옷방으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붙박이 여기도 붙박이 하면 여기 그냥 통로 20평대 아파트에서 흔히들 하는 통로가 되는 그냥 옷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C타입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볼게요. 평면도에서 보면 얘는 현관부터 얘도 한쪽 벽은 거울이고 한쪽 벽만 그 신발장이 있고 그리고 복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평면도 열어보면 현관 들어와서 다용도실 있고 욕실 있고 방 2개 팬트리인데 저는 이 타입이 더 좋았어요. 이 팬트리랑 다용도실 공간이 되게 쓸모가 있겠더라고요. 보시면 현관에서 먼저 욕실부터 가볼까요? 욕실은 별다른 게 없어요. 요거 그냥 유상 말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 하시라는 거랑 도기 제품들도 가격 부담되시면 이거를 다 그냥 기본으로 하세요. 기본으로 하셔도 사용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팬트리도 보면은 이게 나무 재질이 VR상으로는 어떨까 싶었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뭐 저렴해 보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았고 여기 굉장히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있어서 팬트리가 이렇게 크게 잘 나오나? 이 평면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넓히는 마법을 부린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C타입이 방 2개를 이제 텄잖아요. 터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터서 하는 거는 제가 그 구로일 스테이트 거기에서는 여기 슬라이딩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타입 20평대 아파트는 방 2개를 트고 여기에 슬라이딩을 놓던 이렇게 파티션을 놓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한쪽 벽에 다 붙박이를 놓든 뭐를 하든 해도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활용도가 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에 있는 응접실 같기도 하고 알파룸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20평대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참 왜 이렇게 또 구동이 잘 되는 것이야. 아무래도 그냥 바로 원하는 데를 찍어야겠어요. 거실로 와보면 이게 코너여서 양창이니까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개방감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게 타워형이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주방이 있고 타워형이다 보니까 순환대라고 공기 순환대라고 이쪽에다가 또 창을 내줘갖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창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에이펙스나 아니면 북서울 자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 주방 부분은 확실히 에이펙스가 너무 잘 해놨죠. 북서울 자이 할 때도 제가 에이펙스가 너무 괜찮았다. 왜 더 못했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도 실제로 보면은 또 괜찮기는 해요. 괜찮고
그래도 북서울자이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고, 주방을 한번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주방도 옵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베이직한 거 빼고는 옵션을 빼는 게 어떨까. 근데 수납량이 차이가 있죠. 그 아까 84A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상부장이 상당히 많았고 수납이, 그런데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죠. 하부장도 그렇고. 여기는 아마 이쪽 아일랜드 쪽에 수납을 하나 더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가 이제 수납할 게 많은 분들은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냉장고랑 이런 것도 다 유상이어서 그 부분이 보통의 오피스텔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안방으로 들어가면 발코니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에요. 이 동네가 일단은 공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곳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동네도 과거에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좀 정말 창문 좀 열고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공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도화지구 개발을 하면서, 얘가 지금 개발 마지막 주자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정리가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에어컨은 전체 무상이라는 것 같고, 그 공조기 있죠. 공기순환기는 또 유상 옵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지역 자체의 특징 때문에 공조기를 무상으로 정작 그거는 정말 꼭 무상으로 줬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오피스텔이니까 다 무상으로 조금 포함하고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약간 눈 가리고 아웅으로 분양가를 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공조기가 있어도, 근데 공조기 24시간 틀고 공기청정기 계속 틀고 해도 창문 환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하면 확실히 공기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면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 젊은 세대들은 좀 창문 환기 안 하기도 하긴 해요. 옛날 분들은 창문 환기 하려고 하시고.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에 북박이를 해야 될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파우더장 여기 뎁스가 아마 북박이장 뎁스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북박이장을 해버리면 북박이장만 이렇게 또 튀어나오고 여기 출입구가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네요. 조금 그렇네요. 결국은 그러면 솔루션이 이거밖에 없네요. 아까 여기 터갖고, 지금 여기 텄잖아요. 여기를 터서 이쪽으로 유리 거울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 한번 보시면, 드레스룸은 역시 작죠. 작고, 벽면도 다시 보면, 욕실 뭐 별 특이사항 없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욕실도 기본으로 하셔도 전체 사이즈상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좀 집 크기에 비해 화려하다. 근데 어쨌든 여기 팬트리 공간, 요 팬트리 공간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다용도실 한번 보면, 여긴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죠. 다용도실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왔다 갔다 하기에 동선상,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평면이 마음에는 들었고, 근데 일단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모르니 내일 청약이잖아요. 청약에 넣고 내가 어디에 당첨되는지 봤다가 계약 여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유상 옵션을 한번 볼까 봐요. 유상 옵션에 앞서서 가격대를 보면은 4억 6천부터 8천, 뭐 그리고 5억 6억 되는 거는 뭐 펜트 복층 있고 그런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고, 이제 추가 선택 품목 내용 해서
유상 옵션 선택 품목의 계약 내용, 납부 일정 및 납부 금액은 시공사 및 사업 주체가 조정한 별도 공급 계약서에 준합니다. 해놨어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놨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재가 뭐로 할지 지금 아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얘네가 어바웃 단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면에 그게 타일이 몇 장 들어가는지 몇 박스 쓰는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어바웃으로도 가격표를 안 준다는 거는 1번 바뀔 수 있나 그것조차? 2번 업체 선정이 안 됐나? 업체 선정이 안 됐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재를 정해줬을 텐데. 그럼 1번과 2번이 중복되는 상황. 3번. 눈치 보고 나중에 추가 옵션으로 마진을 더 챙긴다. 그거는 내가 챙기는 거 아니고 힐스테이트가 챙긴다. 여기가 막 예상외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일 이제 청약했는데 분위기가 좋고 막 그러면 얘네가 옵션 유상해서 엄청 가격을 뻥튀기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4번. 분위기 봐서 조절할 수도 있겠죠, 또. 안 되겠다. 옵션까지는 안 되겠네. 오바였구나. 꼬리를 내릴 수도 있을 거고. 5번. 지금 원자재 값이 되게 많이 변동을 하고 있고, 저희 분야에서도 원자재 값이 거의 매달 시가로 오르고 있는 수준이에요. 계속 진짜 원부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계속 상승할 거를 얼마까지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될지 상승률을 10% 해야 될지 30% 넣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안 했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시세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얼마가 오를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바닥 마감 그냥 기본으로 가야죠. 중문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추후 안내 해놨는데 할 필요 없고 아트월 할 필요 없어요. 아트월 뭐 예쁘지도 않던데. 냉장고 장 이것도 그냥 포기. 그냥 차라리 사재로 사서 넣죠. 뭐 좀 튀어나오더라도 그죠? 그리고 상판 및 벽체 이것도 그냥 기본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게 조금 빠지는 거예요. 풀옵션으로 해놓고 이거 다 옵션인데 가격은 다 추후 안내야.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확장형 미러 북박이장 추후 안내. 이거는 확장도 추후 안내. 확장도 또 유상으로 돈을 받네요. 그 아메리칸 타운 확장은 무상이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같은 오피끼리도 조금 비교가 되네요. 복도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복도 드레스룸 해놨 추후 안내 해놨는데 여기 그냥 비워놓고 한 번에 싸그리 다 같이 차라리 개별 업체에서 따로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조명도 다 유상. 그리고 이거 천장 우물 조명 이거 다 유상. 그리고 욕실 특화, 타일 뭐 이런 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것도 없더만. 이거 다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 의류 관리기 안 넣어야죠. 지금 거기 관리기 넣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기능성 오븐. 오븐은 안 넣으면은 그게 좀 그러니까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쓰실 분들은. 그리고 쿡탑. 쿡탑은 2구 인덕션 1구 하이브리드 해놨는데 그냥 다 하이라이트나 뭐로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하시고 식기세척기는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안 그러면 그 장이 조금 훼손되니까. 그리고 뭐 현관 에어샤워 필요 없죠. 빌트인 클리너 필요 없을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는 있어야 되고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 이거는 필요해요. 확실히 돌리고 나면 그 숨쉬기가 다르거든요. 요거는 필요하고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해서 보이스 홈 이게 보이스 홈을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입출차까지 다 제어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런 것도 추후 안내라고 나온 게 저는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4억 후반대에서 뭐 6억 사이인데 여기는 사실 조망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펜트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별내 지웰도 펜트만 조금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가격대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지금 홀대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누군가가 임자가 나타나서 이제 나는 이 펜트를 꼭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는 조망이 있고 이런 뷰가 있는 쪽이 아니어서 그냥 가성비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층짜리를 선택을 해도 4억 9천인데 4억 6천에서 4억 9천인데 지금 옵션이 너무 많다. 옵션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무이자가 아니에요. 유이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준공까지도 좀 꽤 걸리니까 600세대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자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엊그제 자서하니까 그 무이자였는데도 어쨌든 자서할 때 이율은 쓰잖아요. 4.5%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어제 다른 모델하우스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뭐 한 4.5%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 보면은 또 이제 분양가가 결국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 대신에 그 저도 2월, 3월에 자서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갖고 이게 계속 자서해서 아무리 무이자더라도 그거 하다 보면은 약간 신용에서 쫄리잖아요. 이게 개인 사업자 대출이어도 다 사업자 대출이어도 개인의 신용을 결국은 들어가게 되고 개인 신용 등급에서 조금 깎이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올해 연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재무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어디야? 더 프레임 덕으로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개인의 신용을 보지 않는 게 아닌데 개인 신용 등급에도 물론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하는데 왜냐면 임대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 임대사업자면 내 사업장인 거잖아요. 내 명의로 된 사업장이니까 이 사업주의 신용도까지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쪽 사업주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들 분양 안 되는 걸 제 탓으로 돌리는지 엄청 수시로 댓글을 쓰더라고요. 막 네가 더 알아봐라, 네가 더 공부해라 그러는데 아니 제가 지점장하고 독대했는데 뭐 더 이상 뭘 공부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엊그저께 자서하는데 서류에서 벌써 거절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인데도 그거 작년 계약건인데도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힐스테이트가 이게 지금 자체 보증이라고 하니까 괜찮겠죠. 자체 보증이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 더 분양할 거는 좀 청라나 송도 만약에 이런 쪽에 뭐가 한다고 하면 너무 고가가 되니까 거기에 비해선 여기가 반값이긴 하고 그리고 지금 인천 사람들이 도화를 무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아하니 아까 이렇게 호갱노노에서 시세도 보고 도화 전체적인 분위기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드라이브 하면서 도하로 실제로 거기 이사 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안에 이제 아까 영상에서 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실제 내부가 어떤지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주거 만족도가 사람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도하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만족도는 별개니까 실제 사는 주민들이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심지어 그 부평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거기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평 아파트들이 고층인데 거기 대단지고 하니까 개발이 조금 어렵잖아요. 입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팔고 아예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거 만족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600세대 여기도 준공하고 나면은 여기도 시세가 6억 이상은 넘어갈 것 같고 전체 도합 완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준공 기간도 걸리니까 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가격이 조금 너무 페이크다. 너무 페이크죠. 지금 4억 후반이라고 해놓고 옵션 조금만 추가해도 뭐 다 5억 훌쩍 넘겠구만. 가격이 너무 페이크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줬어야죠. 옵션 가격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나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을 뭐 마이너스 옵션으로 팔 거냐고. 그 부분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되게 공정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청약을 넣기는 할 거예요, 내일. 근데 좀 이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어차피 이 많은 타입 중에 랜덤으로 추첨이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이 아닌 경우 아마 사람들이 계약 안 하고 줍줍해서 원하는 타입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의향서를 초기부터 걸어두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향서 걸어둘 테니까 내일 청약하시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청약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의향서 넣어 두시면 이제 줍줍할 때도 결국 원하는 호실 줍줍하기 좀 편하니까 의향서 한번 넣어 두시고 청약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말고는 청라 송도 이런 쪽은 이제 여기 2배 가격 이상으로 분양을 할 거고 오피스텔 분양을 하더라도 그리고 인천 원도심 여기보다 조금 더 교통이 좋은 뭐 주안, 석바위, 인천시청 이쪽에 분양하는 것들은 오피스텔은 없고 그쪽은 다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고 나는 시드가 아파트 정도밖에 그거 한 개 할 정도밖에 없다. 얘도 하고 걔도 하고 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은 인천시 당해이면 아무래도 아파트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시드를 아끼셔야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파트 분양하면은 아파트가 한 계약금이 4천 정도 선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20%까지 나올까요, 계약금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단 청약 넣고 선당 후곰 해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6억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준공 시에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의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또 가격을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저와 함께 이제 동행했던 저희 가족이 왜 집안마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된다. 반대 지표세요, 반대 지표. 거기 되게 구려. 그 동네 되게 불편해. 교통 별로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다른 데도 또 하나 서울에 보고 왔는데 그거 봤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 동네 완전 거기 심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기 되겠는데? 이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것도 요번 주 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인간 지표가 이 동네를 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기를 또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저는 약간 확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을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넣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